안녕하세요. 29 장은서입니다. 강서구 작은 집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 병간호와 동생 뒷바라지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불편한 다리, 어머니의 점점 희미해지는 시력 사이에서 학업은 일찍 포기했죠. 어느덧 10년째 같은 회사, 같은 자리입니다. 퇴근 후엔 카페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이었고요. 그러다 그를 만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설렘을 느꼈는데 그가 알게 된 제 진짜 모습은 그의 기대와 달랐나 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그날, 카페의 유리창에 빗방울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울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카페, 이곳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2달째, 저는 여전히 자동화된 움직임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작은 안개를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비 오는 월요일 저녁, 제 인생의 폭풍우처럼 그가 들어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검은 우산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머리카락을 한 번 쓸어 넘겼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등줄기로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깊이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슈트 차림, 그리고 피곤해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미소. 저는 그저 평범한 카페 알바생으로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내리면서도 그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요. 조심스럽게 음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손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의 방문 시간이 다가오면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시 정각 어김없이 그가 왔습니다. 서지훈이라는 이름, 7살 연상이라는 사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건 그가 꾸준히 제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스프레소, 또 하루는 라떼, 또 다른 날엔 아인슈페너. 매일 다른 음료를 주문하면서도 변함없이 같은 미소를 건네는 그를 보며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항상 이렇게 바쁜가요? 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님의 친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제 손에 커피를 받아갈 때마다 짧게 스치는 손끝의 감각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해지는 느낌.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주말에는 특히 더 바쁘죠. 하지만 지금처럼 평일 저녁은 한가한 편이에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온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항상 혼자 일하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저녁 시간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머그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겠네요. 존경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저를 존경한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을 돌보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동생의 공부를 챙기느라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던 제게 그 한마디는 오랜만에 맞는 봄비 같았습니다. 텅 빈 마음에 한 방울씩 스며드는 그 감정은 너무나 낯설었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제게 핸드폰 번호를 물었습니다. 손님과 직원 사이에 번호를 교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시 가벼운 호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상처받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단지 카페 밖에서도 얼굴 보고 싶어서요. 망설였습니다. 제 생활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바쁜 와중에도 저를 찾아오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뵐게요. 지훈.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퇴근 후에 저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에 든 컵이 떨려 안에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목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중학생처럼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카페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대화였지만 그의 모든 말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 즐겨 읽는 책, 가고 싶은 여행지.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동공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가로등 빛이 마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은서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고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던 제게 누군가가 저를 특별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무채색이었던 세상에 갑자기 색이 입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좋아해요. 그가 다시 한번 말하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손끝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반말로 바뀐 그의 말투. 은서야, 나랑 만날래? 라는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에게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활짝 피어나듯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고 거리의 불빛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스쳐 지나갔던 거리의 소리들, 웃음소리, 바람소리, 심지어 차 경적 소리까지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 한 줄을 쓰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평범했던 제 인생에 사랑이라는 색채가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감정.
그날 이후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한강 공원에서 함께 걸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특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의 문자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비 오는 날 카페에 들어온 한 남자로부터였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위해 항상 좋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들이었습니다. 압구정의 미슐랭 레스토랑, 가로수길의 럭셔리한 쇼핑몰, 예술의전당에서의 클래식 콘서트, 처음 가보는 곳들이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 샀던 원피스는 세일 기간에도 제게는 너무 비싼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양식 메뉴판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 가득한 메뉴판 앞에서 저는 마치 문맹이 된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면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이 서툴러 음식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대신 식사 예절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무슨 맛인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끔 실수할 때마다 지훈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도와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작은 벽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은서야, 와인은 어떤 걸 좋아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와인이라고는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것밖에 마셔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친구 생일이었던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와인 리뷰를 떠올리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라이한 레드 와인이요. 지훈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소믈리에에게 무언가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손목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시계가 제가 한 달 내내 일해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목의 떨림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자꾸만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지불하는 카드 금액이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그의 세계와 저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마치 2개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이 나왔고 지훈 씨는 전문가처럼 와인을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잔 따라 주었고 저는 최대한 우아하게 보이려 노력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신맛과 쓴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저의 서툰 연기를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와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지훈 씨는 불쑥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자. 휴가 냈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 지도에서만 보았던 그곳.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고 가족 여행이라는 것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동생을 위해 모든 돈을 저축했던 제게 여행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마치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 가자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만난 지 100일이잖아. 특별한 선물이야. 지훈 씨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에 들뜨는 대신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을까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여행용 가방조차 없었습니다. 세면도구를 담을 파우치도 여행지에서 입을 만한 예쁜 옷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사야 할까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려야 할지, 새로 사야 할지 고민하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야, 아까 호텔도 예약했어. 5성급이래, 오션뷰. 지훈 씨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뱃속이 꼬였습니다. 목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5성급 호텔, 오션뷰.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그곳에서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색하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값싼 옷, 손질할 시간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지훈 씨의 세련된 동료들과는 다른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5성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넌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인터넷으로 제주도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호텔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주도의 유명한 식당들은 어떤 곳인지, 정보를 찾을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외국어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여행 전날, 지훈 씨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 화면을 보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신혼여행이라니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농담처럼 미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라고 보냈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 씨가 꿈꾸는 미래와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는 달랐습니다. 지훈 씨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부모님은 분명 존경받는 위치에 계실 겁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의 가정 환경을 알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폐지를 모으던 아버지,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 반지하 방.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여행 내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발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훈 씨가 건네는 사랑의 말들, 따뜻한 손길, 다정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제겐 처음이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훈 씨가 양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커플링이라고 했습니다. 은반지였지만 제게는 너무 비싸 보였습니다.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떠오른 생각. 이 반지 값이면 어머니 안과 치료비를 낼 수 있을 텐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희 집도 이런 뷰 좋은 곳이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당의 아파트. 그곳은 제 집이 아니라 동생이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호한 대답은 제 마음처럼 애매모호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품 안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장된 행복 속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제 마음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지훈 씨와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불안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매일 밤 그와 통화를 마치고 나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진실을 말했을 때 그가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지금의 행복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의 동료들과 어울릴 때면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 패션 센스, 말투까지도 저와는 달랐습니다. 유학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 와인 추천, 부동산 투자.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섞이려 노력했지만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지훈 씨가 제 허리를 감싸며 내 여자친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대 라고 웃으며 말할 때면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훈 씨는 여전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연기하는 분당, 아파트에 사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행복과 불안 사이에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훈 씨는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제 인생의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반지하 방, 그 좁은 창문으로는 하늘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습기 찬 벽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곰팡이가 피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물이 새어 들어와 온 가족이 밤새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이 저희 가족의 오랜 보금자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며 자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바지, 때로는 개들의 발바닥. 그것이 제가 창문으로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릉덩이가 생겨 신발이 젖지 않게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희 집의 자장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폐지를 모으셨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얼어붙어도, 여름이면 땀으로 온몸이 젖어도 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서야, 이게 다 너희들 위해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식당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손으로 더듬더듬 그릇을 만지며 일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저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을 저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 일찍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어머니의 눈이 되어 드렸습니다. 편지를 읽어드리고 약 봉투의 복용법을 설명해 드리고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 여행비를 내지 못해 교실에 혼자 남았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몸은 교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수학여행 버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들며 가방을 챙기는 동안 저는 책상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도 제 눈물을 보지 못하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리어카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고 어머니는 시력이 더 악화되어 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가족의 불행은 마치 도미노처럼 한번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공부는 내 동생이 하면 돼. 넌 어서 취직해서 가족을 도와야지. 부모님의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씩씩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꿈은 이미 접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남들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 성우는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컴퓨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성우의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동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동생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펜션 청소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손톱이 깨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지만 다음 날도 절뚝거리며 아르바이트에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 잠든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맑은 입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꼭 성공해라. 우리 성우야. 저는 그 누구보다도 동생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을 동생이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가끔은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부모님의 굽은 등과 동생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나, 나 서울대 원서 쓸래.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고3이 된 동생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대. 저희 가족에겐 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서 작성은 복잡했고 필요한 서류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자료를 모으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밤새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눈이 피로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동생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제 꿈을 투영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 그것이 이제는 동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원서를 마감하는 날,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고 확인 메시지가 뜨자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제 꿈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동생의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기뻤습니다. 부모님은 껴안고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캠퍼스를 거닐며 청춘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저는 사무직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다른 또래들처럼 대학을 다니지 못한 것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것이 때로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대화의 주제에서 소외됐습니다. 대학 축제, 미팅, 학과 MT. 그런 이야기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옛 짝사랑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서야, 너 대학은 어디 다녀? 그 순간 온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부끄러움을 삼키며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나 그냥 취직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이 서울대에 다니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직으로, 밤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밤 늦게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버스에서 잠이 들면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컴퓨터 앞에서 졸다가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려 상색에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사과했지만 그 후로도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지친 몸은 점점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냈고 결국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면접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동생을 위해 저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결국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성우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아이를 공부했고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학교 축제 때 찾아가면 동생은 늘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누나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큰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성우는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금융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 제안을 했고 성우의 회사는 불과 1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우는 스타트업 CEO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강서구 반지에서 분당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넓은 아파트를 보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어머니는 새 집의 벽과 가구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살다니 꿈만 같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누나도 행복해야지. 평생 고생만 했잖아. 동생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동생은 제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의 그늘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고 저녁에는 카페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삶은 크게 변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운 것이 바로 지은 씨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고 특별하게 대해준 사람. 그에게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제주도 호텔의 고급 침대에 누워 지훈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샤워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저에게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던 날 처음으로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저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기하는 누군가였을까요? 제주도 여행 이후 지훈 씨는 더 자주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종종 그의 친구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제 배경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해외여행이나 와인, 골프 같은 것으로 넘어갈 때면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제 모습을 은서는 말이 없어서 그래 라고 설명했지만 실은 말할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그림 속에서 저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오해였습니다. 그가 제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현재 상황만 이야기했습니다. 분당에 산다는 것, 아버지가 은퇴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전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은서야, 너희 집 어디 쪽이라고 했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분당이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역시 강남권이지? 어느 동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포크가 떨려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이 말랐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실을 말할 기회였지만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정자동이요. 그 순간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착각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잡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동등하게 대우받는 느낌, 그것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열등감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짓말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훈 씨가 제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저는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배경을 더 알고 싶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거짓을 쌓아갔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신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아버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했던 아버지. 지금은 동생 덕분에 편히 쉬고 계신 아버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하셨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제 대답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일찍 은퇴한 것으로 비쳤습니다. 아, 일찍 성공하셔서 은퇴하신 거구나. 대단하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폐지를 주워 오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면 지훈 씨가 저를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의 눈빛이 변할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저를 소중하게, 동등하게 바라봐 주는 그 눈빛이 경멸이나 동정으로 바뀔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지훈 씨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랑 잘 맞으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사업 도우시다가 지금은 취미생활 하시면서 지내시거든. 또 한 번 속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력 장애, 그 고된 노동, 그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짓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궁창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지훈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전망,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 집보다 작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더 넓은 데로 이사가자.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보다 작다고? 저희 가족이 살았던 반지하 방은 이 집의 욕실보다도 작았습니다. 지금 동생 덕분에 살고 있는 분당 아파트는 물론 넓었지만 그것은 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훈 씨에게는 단순히 긴장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훈 씨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품위 있는 차림의 중년 부부, 지훈 씨를 닮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어머니와 위험 있는 아버지. 처음 만남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고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단 가족 이야기만 제외하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요? 지훈 씨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은 시작되었고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방 대학이에요. 잘 모르는 학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학교보다 실력이 중요하죠. 지훈 씨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지훈 씨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은서 양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순간 손에 든 커피 잔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지훈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은서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일찍 성공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지훈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언젠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그때 지훈 씨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은서야, 진짜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에 들어 하셨어. 특히 아버지가.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정말 기뻐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 이 손을 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지훈 씨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이 사랑,
이 행복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 평화로운 착각 속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치 곧 끝날 달콤한 꿈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지어진 행복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지금의 평화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훈 씨의 미소를 보며 잠시나마 이 행복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은 언젠가 저를 따라잡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 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제 진실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 씨가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오늘 시간 있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데이트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피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불편해하신다. 집이 공사 중이다. 동생이 중요한 프로젝트로 집에서 일하고 있다. 온갖 변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구실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을 더듬으며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은서야, 혹시 날 피하는 거야? 왜 항상 너희 집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유를 대며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은서야, 우리 만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 오늘은 꼭 보고 싶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이해해 주었고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누나.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잖아.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동생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자신을 다독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 씨는 환한 미소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얀 백합과 분홍 장미가 어우러진 꽃다발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선물이 오늘은 왠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전망도 최고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그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분당으로 이사 오기 전 동생의 서울대 졸업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구분 등, 어머니의 두꺼운 안경, 그리고 사진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저희 가족의 소박한 모습.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문이 생겼지만 아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걸어오시는 모습. 어머니의 시력 장애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자국씩 신중하게 내디디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은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네요. 어서 와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고 지훈 씨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다행히 첫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구두수선을 하시던 손, 오랜 노동으로 굽은 허리, 절뚝이는 걸음걸이.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여전히 구두약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습관처럼 이웃의 신발을 고쳐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훈 씨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푸근하게 웃으며 지훈 씨와 악수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서 남자친구 구먼. 반갑소. 지훈 씨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가 무심코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군, 우리 은서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 내가 폐지 줍고 구두수선할 때도 늘 도와줬지.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 3개씩 하면서 동생 뒷바라지 했어. 우리 성우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누나 덕분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마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혼란, 의심, 그리고 분노가 섞인 눈빛.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훈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코니로 나가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너희 아버지는 구두수 성공이었고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내 동생 집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제 거짓말에서 해방된다는 묘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오해였는데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우리 가족은 원래 강서구 화곡동 반지에 살았어요. 이 집은 동생이 성공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과 분노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사기야. 이 여자 완전 속였어. 내가 왜 이런 집안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 그 모든 다정함과 배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사랑한 것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닌 환경과 배경이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가족 배경이,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가. 목소리가 떨렸고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 부모님은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나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넌 나를 완전히 속였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지훈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단지 하나의 조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가치만을 봤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제 배경, 제 가족, 제 과거가 마음에 들었을 때만 유효한 사랑.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시간은 뭐였어요? 당신이 말했던 사랑은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내가 아니라 그냥 부잣집 딸을 사랑한 거였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지만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부끄러움과 열등감이 폭발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 눈에 비친 조건이었을 뿐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지훈 씨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거짓말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의 조건부 사랑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이 된 것처럼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그것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던 시간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이 아픔을 삼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수록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지만 가슴 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나, 울어도 돼. 다 울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동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가슴 속의 모든 아픔, 상처, 그리고 후회를 토해내듯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비로소 모든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마음, 하지만 어딘가 한 구석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언젠가는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2달, 저는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지사은 밤이 며칠이었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연인들, 거리의 카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 씨가 앉았던 의자, 함께 걸었던 거리, 심지어 그가 좋아했던 음악까지도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주 실수를 했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를 속였고 그 결과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외로움과 자책감이 날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카페 알바를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지훈 씨를 처음 만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알바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가슴을 움켜쥐고 그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지훈 씨와 닮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도하는 동시에 실망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를 버리고 사라진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성우는 거실 소파에 파일을 던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빛이 느껴졌습니다. 누나, 우리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가 왔어. 근데 누나 전 남자친구래.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가 동생의 회사에 입사했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겨우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그와 얽힐 일이 생기다니. 마치 상처가 아물려는 순간 누군가 다시 그 상처를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구가 왠지 흥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걱정 마.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더라. 그냥 성우 대표님으로만 알고 있어. 자기소개할 때 장성구라고 했지만 그냥 지나갔나 봐. 누나 성이 장이라는 걸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를 다시 마주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미움, 분노, 슬픔, 부끄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생은 소파에 앉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성우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고 있었고 지훈 씨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채용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훈 씨는 제 동생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그 사람이 누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하지만 일단 실력은 인정해. 그래서 채용했어. 하지만 동생의 눈에서 장난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래도 대가는 치러야지. 그렇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의 달콤함이 유혹적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지난 일을 잊고 싶었습니다. 성우야, 그냥 놔두자. 나도 이제 다 잊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나, 그 사람은 누나의 가족 배경만 보고 누나를 판단했어. 그런 사람은 교훈을 받아야 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동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은 저를 무척 존경했고 항상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번 일로 동생도 크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생이 회사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연례 사내 파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동생의 설득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원피스.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했고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습니다. 누나, 예쁘다.
오늘 정말 빛날 거야. 동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쌍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당당하게 제 팔짱을 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소중한 누나를 소개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제 인생의 은인이시죠.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지훈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 건너편에 서 있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떨렸고 그는 한 모금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훈 씨.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게 호감을 보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의 회사에서 저는 대표님의 자랑스러운 누나였고 사람들은 저를 존중했습니다. 그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동생은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된 서지훈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훈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동생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된 지훈 과장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네요. 순간 지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동생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과장님, 저기 계신 그 여자분이 제 누나입니다.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지훈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두 분은 이전에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 배경을 알고는 지훈 씨가 다급하게 동생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황한 그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통쾌함과 동시에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속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 우리 가족의 과거, 그리고 지훈 씨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지훈 씨를 무너뜨리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폐지를 모으고 구두를 수선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식당 일을 하셨고요.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서울대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의 성공도 이룰 수 있었죠. 동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던 일들이 모두의 앞에서 공개되는 순간 그의 눈에는 절망이 깃들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보다 능력과 인성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훈 과장님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의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지훈 씨를 향했고 그의 동료들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통쾌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고 그 순간의 아픔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지훈 과장님과의 계약은 종료합니다. 인사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동생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는 뭔가 호소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동생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생이 물었습니다. 누나, 너무했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복수가 제게 온전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사건이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훈 씨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은 분명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이상 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누나,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동생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은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와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공허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 늦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을 보고 끝내 지지해 주셨습니다. 은서야,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동생을 위해, 그리고 지훈 씨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어 시험을 치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국 일주일 전 지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갑게 끊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그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그의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지훈 씨,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조건부였으니까요.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제 앞길에 대한 기대감뿐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누나 인생을 살아야 해. 항상 응원할게.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딸도, 누나도, 연인도 아닌 오직 장은서로서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폐지 수집하던 아버지의 손과 희미해지는 어머니의 시선 속에서도 저는 늘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빛나는 사랑은 그 작은 골목에서 우리가 나눴던 웃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